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우리한테 가장 큰 충격을 준 거는 다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문재인 때를 생각해 본다면은 어떤 식으로 문재인이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암적인 존재들을 갖다가 집어넣어 놨는지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나왔던 논란들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대법원의 재판관이 이재명과 뭐 김만배 이런 사람과 짬짬이를 해가지고 봐주기를 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식의 논란까지도 우리가 겪어봤죠. 지금 생각해봐도 그 권순일의 이슈는 너무나 충격적이네요. 한 4대 4의 팽팽한 그런 상태 속에서 권순일이가 김만배로부터 로비를 받고 그 결과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내려가지고 이재명이가 살아가지고 지금 저렇게까지 설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도저히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남아있는 방법은 개헌밖에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로부터 지금 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현재도 헌재와 그리고 또 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가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체포까지도 됐었고요. 구속영장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이고요. 도주의 가능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어떤 측면으로 봐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은 뭡니까? 수많은 지금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사가 다 끝이 나고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 일주일에 4건, 5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도주의 우려가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이재명은 아예 위증교사로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유창훈이가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구속영장도 기각을 시켰었죠. 사유가 뭐였습니까? 야당 대표니까.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당시 기각 사유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인데 도주의 가능성이 있대요.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됩니까? 야당 대표는 도주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이후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처음으로 또 17일에 열렸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또 열렸죠. 그렇죠?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후 재판은 또 조퇴를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학교입니까? 요즘 학교는 조퇴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툭하면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만 가고 오후는 가지 않고 오후만 가고 뭐 아침만 안 가고 계속 해가지고 조퇴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합당한 사유조차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국회 일정이 있다. 뭐 어쩌라고? 누구는 일정이 없니? 다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도 과연 이재명처럼 저렇게 나 국회 일정 있어요. 나 회사 일정 있으니까 나 그냥 집에 가볼게요. 이럴 수 있습니까? 무슨 뭐 바로 법원 모욕죄다 뭐다 뭐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구속까지 뭐 시키지 않겠습니까? 체포라도 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금 법원의 상태라고 한다면 최소한으로 헌재만큼이라도 이거를 꾸짖고 헌법의 가치를 갖다가 엄히 적용을 시켜가지고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탄핵에 대해 가지고 각하와 같은 조치를 통해 가지고 끊어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충분히 끊어낼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치해왔습니다. 이번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런 헌재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한테 민주당에게 농락까지 당한다라는 식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그 JTBC 보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니 헌재가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짬짬이 한다. 이런 얘기 들을 바에는 그리고 또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라는 조건을 달고 그렇다면 헌재가 필요 없지 않냐. 아예 그냥 대법원만 있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JTBC가 어떤 식으로 뉴스 보도를 했습니까? 그 앞에 얘기 빼버리고 짬짬이 한다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치우친다면 이런 얘기는 빼버리고 그냥 헌재 없애버리자 대법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 게 JTBC거든요. 저는 JTBC한테 지금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기자의 양심을 걸고 방송국의 양심을 걸고 지금 JTBC가 보기에는 헌재가 공정성을 지키고 있다라고 봅니까? 이번에 조선일보의 칼럼 또한 마찬가지로 JTBC는 극우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붙일 건가요? 이진수 방통위원장 케이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헌재가 이진수 방통위원장의 케이스를 선고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겠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방통위 같은 경우는 지금 1인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비 상태가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왔으니까 6개월 가까이나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MBC가 어떤 헛소리를 하든 JTBC가 어떤 헛소리를 하든 이거에 대해 가지고 방통위 자체가 마비가 돼 있으니까 원래 같았으면 무슨 뭐 징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랑 JTBC가 저렇게 날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아예 그냥 KBS, ETV나 EBS나 MBC 같은 경우는 원래 지난 12월 31일까지 뭘 받았어야 돼요? 재승인을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방통위 마비가 돼 있으니까 재승인 절차가 없었죠. 지금 그러니까 무허가 상태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저는 90%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100% 책임이라고 한다면 다른 차원에서 헌재가 90% 이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재명과 저런 찌꺼리들 같은 경우는 미쳐 있으니까 이진숙에 대해 가지고 미리 예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도대체가. 또 생각하니까 열받는데 취임하기도 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 취임하면 바로 탄핵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취임을 해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고 그리고 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식의 문제가 있으니 탄핵을 시키겠다. 이게 원래 정상인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과 이재명은 어떻게 했었죠? 취임하기도 전부터 너 탄핵시킬 거야? 이랬고 실제로 취임하고 난 뒤에 하루 만에 탄핵안을 갖다가 발의시켜가지고 그 다음날 통과를 시켜가지고 직무정지를 시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를 정치적이라고 하겠습니까? 헌재는 도대체 이거를 가지고 6개월 가까이 시간을 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아무 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루 일했다니까요. 하루도 다 못 채웠어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인수인계 받고 뭐 보고 받고 이러다 보면 뭐 지시를 내리고 자시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미리 예고한 대로 탄핵을 시켰단 말이에요.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정략적인 거 아닙니까? 헌재가 그러면 나서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헌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악용한 거니까 이거는 각하를 시키겠다라고 바로 끊었어야죠. 왜 6개월 동안이나 입을 지금 닥치고 있냐고요. 그것뿐만이었습니까? 방통위 2인 체제가 탄핵 사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탄핵을 시켜놨는데 도대체 이거는 도저히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납득을 하려고 해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도대체 추천을 안 해가지고 2인 체제입니까? 민주당이. 그래 놓고서 2인 체제니까 불법이니까 탄핵시키겠다 이러면 미친 거 아닙니까 진짜로? 지들이 추천을 안 해가지고 2인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들이 2인 체제이기 때문에 탄핵을 시키겠다는 이런 개막장짓거리가 어딨냐고요. 추천을 안 하는 이유도 뭐라고 민주당이 얘기합니까? 어차피 누구를 추천하든지 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거부할 테니까. 100번 양보해가지고 지들이 추천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했으면 우리도 할 말이 없겠지만 당연히 거부할 테니까 우리가 추천을 안 할 거야. 이거는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방통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헌재는 이거를 몰랐습니까? 헌재는 이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까? 이번에 마지막에 결국에 헌법재판관 2명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추천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도 헌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지금까지 국회 추천 목소리를 갖다가 민주당이 미루고 있었습니까? 헌재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왜 헌재를 민주당이 마비시키려고 했습니까? 이유가 간단한 것이죠. 이진숙이나 무슨 뭐 검사 4명이 됐거나 뭐 이상민 장관이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들이 마구잡이로 그런 식으로 탄핵을 시켜 놓으면 직무가 정지가 되고 직무 정지가 풀리기 위해서 헌재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니 그 결정을 내리는 헌재 자체를 갖다가 마비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이 임명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추천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성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입장을 바꿔가지고 바로 급히 헌법재판관 2명을 갖다가 3명을 갖다가 추천을 하는 것인데 누가 보든지 간에 정략적이고 이것이야말로 헌재를 농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도대체 헌재를 농단하는 거겠냐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다? 이런 식의 민주당에 대놓고 헌재를 농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 반박조차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오히려 민주당한테 계속해가지고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오히려 헌재가 나를 농락해 주십시오라고 두 팔 벌려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꼴이다 보니까 더 우리가 기가 찬 거 아니겠습니까? 문현배 재판관은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청구인한테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6인 체제 하에서 변론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매우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붙이면서 그렇게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재판관이 피청구인에게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인데 이걸로는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선고 날짜도 안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민주당한테 찌째명한테 헌재가 농락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로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헌재가 왜 필요한 걸까? 헌재가 진짜 있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가 차고 참담하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